어떻게 한국 시스템은 이럴 수가 있죠? 여기 독일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독일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 방문한 후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그녀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보내온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안나 밀러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제 아들 마르쿠스 때문이었죠. 그 애가 한국 문화에 푹 빠지면서부터 우리 집은 매일 K-팝 콘서트장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시끄럽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음악에 발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마르쿠스는 한국 드라마도 열심히 봤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방금 본 드라마가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호기심에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드라마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서울의 도시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까지 베를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이렇게 관심이 생겼는데 직접 가보는 게 어떨까? 마르쿠스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마르쿠스는 K-팝 아이돌의 콘서트부터 유명한 한식 맛집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리스트에 넣었어요. 저는 서울의 도시 계획과 관련 장소들을 찾아봤고요.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곳이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르쿠스가 한국어를 조금씩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거 얼마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같은 여행에 필요한 표현들도요. 발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함께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죠.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됐던 건 대중교통이에요.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베를린의 대중교통도 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 마르쿠스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한국에서 독일 음식이 그리워지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말했죠. 걱정 마, 우린 맛있는 한식을 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리고 혹시 독일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한국식 독일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마르쿠스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드디어 여행 날짜가 다가왔어요. 비행기 표를 확인하고 여권을 챙기고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마르쿠스는 들뜬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새로운 도시를 경험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에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관심이 가게 된 나라니까 더욱 그랬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한국 대중교통 체험이 시작됐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조용한지 놀라웠죠. 마르쿠스는 차량 내부의 TV 화면에서 나오는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신나하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이게 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스크린도어였죠.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도 일부 역에만 있는데 말이에요.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거죠. 지하철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정보가 나왔는데 전광판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심지어 객차 내 혼잡도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출퇴근 시간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았죠. 또 지하철역 내부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어요. 각 역마다 특색 있는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죠. 어떤 역은 마치 미술관 같았고
또 어떤 역은 도서관 같았어요.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다음으로 타본 한국의 버스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버스 전용차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차가 막히는 시간에도 버스는 불편함 없이 다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서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줬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날씨에 따라 히터나 에어컨이 작동하는 스마트 정류장이었어요. 폭염이나 한파 때 얼마나 유용할까 싶더라고요. 베를린에도 이런 시설을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의 질서의식이에요. 승강장에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노약자석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며 마르쿠스와 저는 이런 문화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도시의 구조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익혔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거리의 모습을 관찰했죠.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런 경험은 정말 값진 거예요. 마르쿠스는 특히 지하철역에 있는 문화공간들을 좋아했어요. 작은 공연장에서 버스킹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문화공간을 보니 한국의 예술 문화가 왜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는 곳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든 생각은 이게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섬세한 설계가 돋보였죠. 앞으로 베를린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때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청계천에 방문했어요.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되살려낸 이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웠고 언젠가 한 번쯤 꼭 방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로를 걷는데 마르쿠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저기 물고기가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스프링이라는 거대한 조형물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었죠. 마르쿠스는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라고 신나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청계천 주변이 직장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하더니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이 도시락을 들고 계단에 앉아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죠. 우리도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사들고 청계천변에 앉아 먹었어요. 마르쿠스는 매콤한 떡볶이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더라고요. 청계천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으며 도심 한가운데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자연을 되찾은 모습을 보니 이게 바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청계천에서 조금만 걸어가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나타났어요. 미래에서 온 듯한 유선형 건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었죠. 자하 하디드의 천재성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난 결정체라고 할까요? 밤에 보니 더 황홀하더라고요. 조명으로 반짝이는 외벽을 보며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우주선 같아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부의 디자인 전시관을 둘러보는데 한국의 전통 공예품부터 최첨단 IT 기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3D 프린팅으로 만든 한복 전시물 앞에서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나와서 이동해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녹지 공간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도착하자마자 마르쿠스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여기 진짜 놀이터예요. 자전거 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 코트, 물놀이장까지 정말 온갖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도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겼어요. 마르쿠스가 한강변에서 일명 치맥을 먹으며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게 한국의 로망이라고 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었는데요. 푸드트럭에서 팔던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
젊은 예술가들의 수공 예품. 이 모든 게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죠. 마르쿠스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맛보며 신나했어요. 거기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강변은 더욱 로맨틱해졌어요. 조명이 켜진 다리들,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영화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이었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서울 시민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하나의 공원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다니 저는 이 광경에 감동까지 받았어요. 우리도 저녁 내내 이곳에서 치맥을 즐기며 한강의 정취를 만끽했죠. 다음 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향했어요. 송도국제도시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길거리의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쓰레기 자동집화 시설이었어요. 지상에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고 대신 작은 투입구만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 파이프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장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죠. 마르쿠스가 엄마, 이거 마치 미래의 우편 배달 시스템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만 밝아지고 평소엔 어두워져 에너지를 절약한다니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게다가 공기질과 소음까지 측정한다니 이건 그야말로 21세기형 가로등이었죠. 송도의 중앙공원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잔디밭에 로봇 잔디깎기가 스스로 돌아다니며 잔디를 깎고 있었거든요.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특히 감동받은 건 원격 검침 시스템이었죠. 모든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한다니. 베를린에서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에요. 송도의 교통 시스템도 대단했어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로를 누비고 모든 신호등이 인공지능으로 제어되어 교통 흐름을 최적화했죠. 마르쿠스는 자율주행 버스를 타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도시 전체가 5G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꿈의 도시 아닌가요? 송도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독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이게 바로 송도가 보여준 미래도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송도를 떠나며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정말 대단해요. 그 후에 방문한 곳은 서울의 성수동이었어요.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지금 어디로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곳이야. 그 말에 마르쿠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성수동에 도착하자 낡은 공장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오래된 공장이 세련된 카페로 창고가 아트 갤러리로 변신해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주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뉴욕 제과 건물이에요. 수십 년간 빵을 만들던 공장이 북카페로 탈바꿈했더라고요. 옛 기계들은 그대로 두고 책장을 채워 넣은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마르쿠스는 신기한 듯 오래된 제빵 기계들을 구경하며 엄마, 이거 정말 멋있어요. 라고 외쳤죠. 길거리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르쿠스는 길거리 벽화 앞에서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즐거워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주민들의 참여였어요. 마을 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해요. 심지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기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한 날은 주민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대단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더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사무실로 사용하더라고요. 역사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였어요. 저녁이 되자 골목길이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펍에서는 수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루프탑 레스토랑에서는 야경을 배경으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죠. 마르쿠스와 저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연신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게들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서 만난 한 청년 사업가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이곳의 역사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가고 있어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죠. 도시재생이란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란 걸 깨달았어요. 성수동을 떠나며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동네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우리도 돌아가면 이런 멋진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제게 새로운 영감과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죠. 낡은 건물들이 새 생명을 얻어 현대적인 기능을 갖추게 된 모습은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지원 시설 등을 보며 이게 진정한 도시재생이구나 싶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감동받은 건 과거 역사와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오래된 건물의 외관은 보존하면서 내부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새롭게 꾸민 이 모습들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도시계획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감했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의 설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한국의 도시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꼭 이 경험을 살려 우리 도시도 개선해 나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앞으로 제 커리어에 큰 영감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날, 우리는 미래 도시의 모델인 세종시를 방문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죠.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원 같았어요. 세종시의 중심부인 중앙공원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저거 봐요. 물 위를 달리는 버스예요. 마르쿠스는 수상버스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호수 주변 경치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세종시만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에요.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전용 차로를 따라 첨단 버스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엄마, 왜 차가 이렇게 적어요? 알고 보니 세종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해요. 자동차 없는 삶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죠. 스마트팜이라는 곳도 방문했는데 이건 정말 미래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수직 농장에서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마르쿠스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빌딩에서 상추가 자라요. 도시 빌딩 위에 있는 농장이라는 발상은 정말 전 세계 어딜 찾아봐도 둘도 없는 아이디어예요. 거기다가 세종시의 모든 건물은 제로 에너지 설계를 기본으로 한다고 해요. 한 건물을 둘러보는데 옥상은 태양광 패널로 가득하고 외벽은 식물로 덮여 있더라고요. 안내원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건물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요. 제가 세종시를 관광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분리수거가 되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가 되어서 다시 도시 농장에서 사용된다고 해요. 세종시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대단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했는데 모두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더라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정말 최고의 친환경 도시예요. 떠나기 전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친환경 축제에 참가했어요. 태양광 보드 타기,
폐품을 이용한 예술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죠. 마르쿠스는 이 축제에서 영감을 받아 독일로 돌아가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겠다더라고요. 세종시를 떠나며 든 생각은 이게 바로 미래다였어요. 환경, 기술,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도시. 한국이 이런 미래 도시를 이미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르쿠스의 말처럼 우리도 돌아가면 세종시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봐야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해본 한국의 도시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폐허에서 세계적인 도시들을 만들어냈다니 믿기 힘들 정도죠. 하지만 반대로 저는 이런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지 생각해 봤어요. 환경 문제, 주거 불균형,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한국의 속도예요. 서울의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차량 이부제, 대중교통 확충, 도심 녹지 확대 같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니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보며 독일로 돌아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이 모든 걸 베를린에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서울의 도시계획을 경험하며 느낀 건 이 도시가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예요.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추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 이런 게 바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죠. 마르쿠스도 나중에 크면 꼭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모습은 최고였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르쿠스와 함께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 모든 게 한국을 세계적인 도시 발전 모델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 그 무한한 잠재력을 생각하면 미래가 밝아 보여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네요. 더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러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설계에 큰 감명을 받은 독일의 한 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